신이랑을 찾아온 연습생 귀신. 자신은 자살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밀려 죽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아이돌 연습생 김수아의 소속사 대표는 사건이 커지기 전에 조용히 정리해달라며 법무법인 태백에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또다시 마주치게 되는 두 사람, 신이랑과 한나현. 과연 김수아의 죽음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1화와 2화에서는 신이랑 법률사무소의 첫 의뢰인 이강풍 사건이 중심이었죠. 코골이 수술 중 의료사고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이강풍. 신이랑은 그의 귀신과 함께 의료 과실을 밝혀내고 가족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결과는 법무법인 태백의 에이스 한나현의 첫 패배였습니다. 승소 기록을 단 한 번도 놓친 적 없던 변호사가 처음으로 패소를 경험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등장하는 사건, 아이돌 연습생 김수아의 죽음입니다. 전도유망한 아이돌 연습생 김수아가 소속사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빠르게 정리합니다. 연습생의 극단적 선택.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사건 현장에서 김수아의 핸드폰이 사라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자살이라면 오히려 핸드폰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검색 기록, 유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사건을 자살로 정리하기가 더 쉬워지니까요. 그런데 핸드폰이 사라졌다는 건 단 하나의 의미입니다. 누군가 증거를 없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일까요? 예고에서는 몇 명의 용의자가 등장합니다. 소속사 대표, 보컬 트레이너, 그리고 동기 연습생들. 특히 예고 편집을 보면 동기 연습생들과의 갈등이 강조되면서 마치 연습생들 사이의 질투와 경쟁 때문에 벌어진 사건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연예계에서 가끔씩 언급되는 어두운 사회 이면의 사건인 것입니다. 김수아는 아이돌 로드 서바이벌에서 실력과 비주얼로 압도적인 연습생이죠. 팬덤도 이미 두터웠습니다. 하지만 데뷔를 향한 집념이 강해 다른 멤버들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죠. 그 때문에 그룹 내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소속사 대표가 수아에게 스폰서 자리를 제안합니다. 서바이벌 승부 조작을 위한 뒷거래였던 것이죠. 수아가 격렬히 거부하자 대표의 태도가 바뀌었죠. 말 안 들으면 데뷔도, 가족도 다 끝장이야. 협박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통하지 않자 대표 입장에서는 말 안 듣는 연습생인 수아가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수아는 그 대화를 몰래 녹음해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사건 당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죠. 옥상으로 올라와 마지막 기회야. 수아는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알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당하던 수아는 몸싸움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난간 밖으로 밀려 떨어집니다. 떨어지던 수아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멜로디, 범인의 핸드폰에서 울린 벨소리였습니다. 사실 그 멜로디는 세상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보컬 트레이너가 만든 곡의 일부였습니다. 예전 그는 음악만큼은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작곡에 재능이 뛰어나진 않았지만 그가 만든 곡, 음원 내주겠다는 대표의 말을 믿고 밑에서 굳은 일을 하며 넘지 말아야 하는 선까지 넘어버린 인물입니다. 그는 김수아의 핸드폰을 주워 사라졌습니다. 김수아의 영혼은 이랑 앞에서 그 벨소리를 정확히 재현해 들려줍니다. 이 소리? 범인이에요. 이 멜로디가 날 죽인 사람 거예요. 이랑은 수아가 재현한 벨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그는 바로 소속사 연습생들에게 그 멜로디를 들려주며 물었습니다. 이 멜로디, 너희 중에 아는 사람 있니? 몇 명의 연습생이 동시에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이거, 보컬쌤이 작곡한 데뷔곡 후렴구예요. 연습 끝나고 몰래, 이게 내 인생곡이 될 거야, 라고 들려준 적이 있어요. 드디어 수아를 밀었던 범인이 누군지 드러나게 됩니다. 한편, 소속사는 법무법인 태백에 변호를 의뢰합니다. 즉, 한나현은 이번에도 가해자 측 변호사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살 처리만 깔끔하게 해달라는 대표의 의뢰. 하지만 사건을 맡은 나현은 자살이 아닌 타살을 의심하게 되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나현에게 승소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현에게는 죽은 언니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함께 공연을 보러 가다가 사고가 났고 언니 한소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나현은 언니의 다이어리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최고의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나현은 결심합니다. 언니의 꿈을 대신 이루겠다고. 그리고 승소할 때마다 언니의 다이어리에 오늘도 이겼어 라고 기록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현에게 승소는 직업적인 성과가 아니라 죽은 언니와의 약속인 셈입니다. 하지만 신이랑을 만나면서 그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진실보다 승소를 선택하는 게 정말 언니가 원했던 길인지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앞서 이랑은 김수아를 빙의해 센터 포지션으로 춤을 추며 트레이너 앞에 모습을 드러내 압박과 회유를 합니다. 이번 화에서 이랑의 춤 실력이 드라마의 웃음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한편 대표 측이 옥상 근처 CCTV를 급히 삭제하려는 시도를 알게 된 나현은 결국 결심하게 됩니다. 나현은 즉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넣고
삭제 직전에 원본 CCTV를 확보해 제출합니다. 자신의 의뢰인의 불리한 상황들을 말이죠. 영상에는 마스크 쓴 사람이 수아를 밀친 직후 그의 핸드폰에서 울리는 그 멜로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트레이너는 그 벨소리가 울리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죠. 죄책감이 최고조에 달한 그는 법정에서 오열하며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대표가 시켰어요. 제 음악 데뷔시켜 준다고 해서 믿었어요. 그런데 수아가 떨어지는 순간 제가 죽인 거예요. 제 음악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는 흐느끼며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연습생들의 멜로디 인식 증언, 삭제 시도 증거와 함께 확보된 CCTV, 그리고 보컬 트레이너가 제출한 수아의 핸드폰. 결국 대표와 트레이너는 구속됐죠. 소속사는 공식 사과와 함께 아이돌 로드, 영구 폐지, 스폰서 비리 전면 조사, 연습생 보호 시스템 개편을 약속하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 김수아의 영혼이 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서서히 사라지죠. 김수아의 사망 원인은 자살에서 살해로 정정됩니다. 3, 4화부터는 한나연의 신념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또 이랑의 엄마 박경화가 과거 구슬했던 일과 아버지 신기중의 죽음의 배경이 조금씩 드러나며 호러맨스와 큰 그림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전환점 회차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화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